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대표 이윤구 이사가 장가 가갖고 어제 고영성 작가님 만나 오늘 또 만나 이틀 연속 만나긴 쉽지 않은데 거의 네. 처음인가? 모르겠네. 또 어저께 우리 신바스님께서 주례를 주례를 그게 아니라 우리 장가 가는 이윤구 대표가 저보다 한 살 어려요. 한 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그 친한 형이 근데 어저께 제가 주례를 하면서 느낀 게 많은 게 역시 사람은 뒤지게 해봐야 된다 뭐든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어디 가서 뭐 말을 못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하도 많이 하고 다녀갖고 이렇게 툭 치면은 막 강연이 줄줄줄 나오거든요. 하도 많이 하고 다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주례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여기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여기가 막 가슴이 막 되게 아팠어요. 숨이 잘 안 쉬어져갖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 보고 말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불빛도 나한테 너무 그러니까 그 이제 초점을 누군가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 스포트라이트가. 눈 너무 부셔갖고. 그다음에 되게 주례 끝나니까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계속 서 있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례가 쉽지 않은 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신박사님이랑 이런 얘기 했었는데 딴 얘기했는데 또 그런 얘기예요. 우린 또 평가를 하고 반성을 하고. 반성적 사고가 중요하니까. 예. 주례가 이제 그분 평범하게 할 수는 있죠. 예. 근데 또 우리 평범한 거 싫어하잖아요. 엄청 싫어하죠 우리 어. 평범한 거. 근데 너무 파격적이어도 안 돼. 왜냐면 그렇죠. 양가 어르신들 다 오고 말장난하면 안 되고 귀빈들 오기 이렇게 때문에 팟빵하듯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죠. 적당한 신선하면서도 예의가 벗어나지 않는 네. 선을 지게 되는데 그걸 찾기가 얼마나 네. 힘들어. 톤 다운 시켜갖고. 재밌었던 게 네. 우리 신 박사님이 웬만하면 긴장 안 하는데 저번에 긴장을 좀 하시더라고. 안 해본 거라 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갑자기. 제 걱정하다가. 망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잘했어요. 그다음에 진짜. 어제 또 재밌었던 게 제 페북에 썼지만 제가 이제 그 우리 인생 공부랑 영성 형이랑 우리 고 작가님이랑 고 작가님이랑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랑 같이 사진 찍은 게 없어갖고 사진 하나 찍어야겠다. 다 옷도 깔끔하게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진 그 너무 웃긴 거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웃겨. 그 사진을 누가 와서 찍어줬어요. 사진을 와서 너무 찍어줬는데 갑자기 운구가 그 사진 찍어주신 분하고 같이 한번 찍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우리랑 같이 찍지? 계속 그 생각.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눈썰미가 되게 많으니까 나 찍는데 어디서 봤지? 운구 친구인가? 어디서 봤지? 계속 그랬어요. 제가 끝나고 운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끝나고 우리 고 작가님이랑 다 물어봤어요. 그 사람 누구였어요? 저도 황당했던 게 네. 저는 몰랐는데 당연히 다- 체인지 가운데를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아니, 너무 다 그런 자연스럽게. 거예요. 예, 너무 자연스럽게 하길래 강 PD님, 장 PD님 다 모른대. 건이도 다 모른대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랬는데 진짜 황당한 게 좀 미안한 게 듣고 보니까 제가 합정 교보문고 강연회 갔었을 때 저 우리 이윤구 대표 다음 주에 결혼한다고 축하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 축하해 줬어요. 이렇게 박수를.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분이 운구한테 가더니 저 결혼식 축하해 주러 결혼식장 가도 되냐고. 그래서 운구가 또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내가 또 사진도 따로 하나 찍어드리고 얘기도 해고 그러니까.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오신 것까지 너무 좋아. 나는 그게 이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그런 트렌드라고 봐요. 문화라고 봐요. 문화. 왜냐면은 그냥 별거 아닌 건데도 이렇게 서로 축하해주면 좋잖아요. 별거 아닌 거 아니까 별 사이 아니지만 얼마나 이게 선진국스럽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다음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되게 훈훈한 미담인데 제가 그래도 말이라도 한마디 안 건네준 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좀 이럴 땐 적극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고 작가님도 아무것도 사인도 없어요, 저희. 받고 그럼 얼마나 예. 좋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오셔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또 대화도 할 수 있고 아니, 얘기도 할 수 있고. 이윤구 대표가 그 서울대 교수회 간 그 시골 같은 데서 결혼했는데 서울로 따지면 되게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기 되게 불편해요. 오기 되게 불편한데 거기까지 온 건데 그 대중교통도 안 좋은 데인데 거기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또 우리 이윤구 대표 결혼도 식도 이제 잘 치렀고 네. 축하하고 제가 잘 살길 바라고. 그 신났어요 결혼하고. 일을 그렇게 신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엄청 뭐라 그러거든요. 야 좋냐? 야, 좋아? 야 일을 좀 그렇게 해. 내가 그래서 그리고 또 되게 해맑게 대답해. 예 형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즐거웠습니다. 예, 그렇게 즐거웠고 간만에 우리 다 뭐 식구들이 모여서 예. 우리 가족 회사 우리 인생공부 체인지그라운드 우리 로크미디어 우리 이사님까지 다 모여갖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좋은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나.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우리 회사가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러니까 되게 이게 특이한 개념이거든요. 회사도 아니고 뭐 이렇게 팀인데 팀. 우리 팀이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일을 좋아해요. 일이 막 진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좋아해요, 일을. 그다음에 저도 진짜 우리 직원분들한테 저는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는 이용구한테만 해요. 우리 이용구 대표한테. 잔소리 정도가 아니라 막 갈궈요, 제가. 왜냐면 대표니까. 제가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이런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정점에 올라가면 얼마나 힘든 건지. 작지만 이용구 대표는 대표잖아요. 저희가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가 주 수입은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근데 보통 이제 마케팅 작은 것만 하다가 SNS 마케팅인데 저희가 그동안 했던 그런 사업에 10배짜리를 지금 수주하려고 그래요. 10배짜리. 10배짜리를 수주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의장이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영업을 해온 거예요. 이제 거의 땄어요. 이게 되게 큰 업체랑 붙었는데 저희가 이겼어요. 그럼 제가 우리 이웅구 대표한테 진짜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말하는지. 전화나 이렇게 만나면은 웅구야, 형 이거 딸 것 같아. 이거 무조건 해? 에? 그럼 웅구가 딱 그러죠. 예, 형 최선을 다할게요. 최선은 너 혼자 다 하고 이거 꼭 해내라고. 왜냐면 거기서 요구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모객이면 모객 이렇게 요구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모르는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예를 들어 뭐 탈바가지 쓰는 인형 이렇게 인형 애기들 인형 알바 있죠? 그런 네. 거라고 칩시다. 그래서 그 인형 알바 지원자가 예를 들어 뭐 200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비슷한 거예요. 그럼 제가 웅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니 너 진짜 너 꼭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웅구는 계속 최선을 다할게. 그러면은 야, 직원은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대표는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고. 대표는 결과를 내야 된다고. 마침표를 찍고. 너가 다 책임지는 거라고. 너가 대표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뭐야? 안 되면은 200명 모여서 탈바가지 쓰고 해도 안 되면 너가 200명분 떼야 된다고. 어? 너가 다 탈바가지 쓰고 여기 한 번 갔다 저기 한 번 갔다 너가 다 해야 된다고. 안 되면 분신술. 분신술까지 해야 되고 안 되면 너랑 나랑 우리 다 가고 네 친구 다 부르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처음 맞는 제일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이력이 되기 때문에 기회는 아무 때나 오지 않는다고. 최선을 다한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무조건 성공시키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제 말을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제가 또 했던 얘기를 또 해요. 웅구야 거의 99% 됐어. 이제 사인 하나만 더 받으면 돼. 이거 진짜 성공시켜야 돼. 그 이제는 무조건 성공시켜요. 너 말만 하면은 두드러 맞는다 진짜. 그래요 진짜. 너 진짜 못 성공시키면 두드러 맞아 진짜.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다 못해 우리가 5명인 회사. 간접적으로 뭐 인생 공부랑 뭐까지 합쳐서 10명 정도 해야 되는 회사인데 그 회사 사장도 되게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 솔직히 이제 여러분이 보통 거의 뭐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보다 80%가 거의 중소기업에 다니잖아요. 대기업 몇 명 안 다니거든요. 뭐 20명 사업장, 500명 사업장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대표나 뭐 부장 뭐 이런 사람들 다 뭐 꼴보기 싫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냐? 오늘 주제가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그렇죠. 간만에. 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도 비즈니스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한 개인은 자기만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몸만 건사하나 잘하면 되는데 뭐 실패가 없잖아요. 예.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안 되면 다시 극복하면서 그게 자산이 돼가 올라갈 경우가 많은데 특히 비즈니스 특히 이제 사업 같은 경우는 안 되면 망해요. 망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실패를 통해서 한 개인은 뭐 배울 수 있겠지만 회사 자체는 끝이에요. 때문에 냉정한 결과를 안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목적이 이거는 최선 그 이후에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그야말로 기업이 계속 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철학 같은 거라 볼 수 있겠어요. 고 작가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대표는 아빠같이 일해야 된다. 아빠에게는 최선이란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빠는 월급 타와야 돼요.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무조건이지. 그러니까
그 말이 잘못 패밀리 비즈니스는 가족끼리 하는 비즈니스인데 그러니까 가족을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봤을 때 아빠가 최선을 다했는데 돈을 못 벌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비즈니스가 저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모든 일이에요. 맞아요.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돈 버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장사나 네. 협소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비즈니스는 실제로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비즈니스는 관계고 그렇죠. 예. 그래서 거래고 되게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 넓은 네.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어떤 주제로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그 LG 경제연구원에서 되게 좋은 보고서가 네. 많이 나와요. 되게 경영 보고서가 그 중에 정년까지 롱런하는 인재들의 특징이라는 좋은 주제네요. 보고서 있는데 제가 그냥 요약한 게 있어요. 예. 요약한 걸 제가 읽어드리면서 예. 꿀 요약입니다. 네. 예, 되게 긴 건데 아주 짧게 하면서 핵심만 그래서 그 내용 놓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례 얘기하면서 그렇죠. 우리 예. 신 박사님 또 경험 많이 하셨으니까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 이제 정말 정년까지 네. 하는 것도 요즘 되게 힘들잖아요. 어우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못 봤는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우리 실질 은퇴가 예. 40대 초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도 그렇죠. 뭐 통계랑 체감은 다르니까 그래도 40대 후반 못 넘기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그건 봐도. 정년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년 근처도 못 갔죠. 그렇죠. 예, 50을 못 넘겼는데 아니 40대 후반이면 여러분 애가 아직 대학교 못 간 거예요. 거의 네. 대부분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초점은 이제 40대를 놓고 얘기하지만 뭐 30대 곧 40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40대 분들뿐만 아니라 30대 더 나아가 20대 준비하는 분들도 미리미리 준비. 미리미리 준비하면 또 내용이 크게 뭐 40대만 얘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웃긴 게 뭐냐면 이거랑 맥락이 비슷한 얘기인데 그 고작가님이 20대를 위한 책 추천해 주면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30대는 뭐 읽어야 되나요? 그럼 저는 진짜 거기에 댓글 쓰고 싶거든요. 이 책 다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좀 내용을 훑어보면 그게 막 딱 집어서 20대만 네. 꼭 집어서 그게 아니라 읽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을 텐데. 왜냐면은 왜 20대란 말을 굳이 쓰냐? 중요한 시기니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30대 영향을 주잖아요, 20대가.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에 20대 친구들이 독서율이 너무 떨어져요. 맞아요. 왜냐면 네. 디지털기기 때문에 뭐 20대 친구들 잘못이 아니라 우리 20대보다 고영성 작가는 20대보다 막 더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책을 좀 읽다가 알잖아요. 고등- 확 통계에서 확 줄어요. 무슨 절벽 떨어지시 죽어요. 그치? 3년 내내 뭐 텍스트 바뀌었지만 독서를 안 그렇게 해봤기 떨어지잖아요. 때문에 70, 40, 10 이렇게 떨어져요, 제 그렇죠. 기억에. 그러니까 뭐 3년 동안 책을 안 읽었으니까 뭐 대학 간다고 그게 습관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시험 준비하고 뭐 하는 거야 습관이 들었겠죠. 근데 딱 문학 서적이라든지 교양 서적을 읽는 게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20대 가면 이제 독서량이 확 떨어지게 되는. 그리고 계속 떨어지죠, 이제. 네. 한번 이제 요약한 거 읽어드리면서 1번부터. 예. 네. 이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40에서 60세를 일컫는 중년들은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 청순을 박든 직장에서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점점 버거운 가정 지출, 은퇴 후의 삶, 자녀의 출가와 부모의 죽음 등에 이르기까지 인생에서의 큰 변화나 갈등을 겪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되게 그냥 슬프다. 예. 나 40인데. 슬퍼 그거 보면. 예. 워릭 대학의 앤드류 오스왈드, 다트머스 대학의 데이비드 블렌치 플라워 교수는 연구를 통해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 지수가 40대에 들어서면서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된다고 한다. 즉 중년에는 직장 및 가정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과부하 상태가 되면서 신체적 감정적 소진을 겪게 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회사 내에서 중년의 위기는 더 심화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중년 때 그래도 이제 30대에서 40대까지가 나름대로 보통은 지출은 줄어들고 지출보다 소득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그때 돈을 많이 모으고 그때 연금도 들면서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노후를 건데 대비하죠. 예.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사교육을 워낙에 올인하기 취지하기 때문에 그 3, 40대 애들이 이제 거지가 돼요. 그렇죠. 거지. 예. 그러면 은퇴하면 남는 게 없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전세 자금 대주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께 뭐 미천이라도 왜냐면 대주니까 음, 그 남는 게 없어요 부모가.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리 이제 세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또 부모님이
그 스스로 서실 수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또 부양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리저리 뭐 또 직장 내에서는 이리저리 치이고. 맞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마 아빠가 계속 또 모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성장 국면, 또 음. 고령화 국면에 있으면서 회사는 성장이 더디는데 또 정말 기라성 같은 우리 20대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치고 올라오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이 이제 저는 정년까지 롱런하는 인재들 특징 5가지인데 그 전에 이 왜 직장 내에서 위기가 왔는지 이거를 이제 그 보고서에 4가지를 얘기해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나이가 많다고 대접받는 시대는 지났다. 연공소열이 끝나는 그렇죠. 거죠. 예. 과거에는 나이가 갑이었지만 이제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실력이 없으면 도태된다. 이런 흐름 가운데 있고, 두 번째로 포지션 획득이 어렵다. 과거에는 중년쯤 되면 장 하나쯤은 꿰차고 있었다. 하지만 조직 성장 정체, 낮아지는 퇴사율, 조직 노쇠 등으로 인해 중년 인력이 늘어나는 추세로 팀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일단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맞아요. 회사에 있으면 일단 장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작은 게 이제 파트장,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이제 파트가 모인 게 그룹이거든요. 그룹장, 이제 그룹이 모이면 팀이 되거든요. 팀장, 팀이 모이면 실이 돼요. 실장, 이제 실이 모이면 회사가 되고 사장 이렇게 되는데, 고 작가님 말도 옛날에 막 잘 나가니까 이 파트 저 파트 많고 이 그룹 저 그룹 많은데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평부장이라 그래. 평부장. 직급은 부장인데 밑에 부하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부장, 평차장, 평과장 그래요. 평범한 과장이에요. 되게 그렇죠. 웃긴 말이에요. 또 그것도. 자기가 봐왔던 뭐 과장과 부장과 자기 너무 다르니까 그게 네. 괴리감도 있을 것이고. 자, 세 번째는 가속화되는 지식 진부와의 속도도 위기감을 키운다. 예전에는 40대의 경험이 훌륭한 자산이 되었으나 급변하는 요즘에는 40대 노하우는 노후된 지식일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최신 지식으로 무장한 젊은 사원들이 치고 올라온다. 그래서 필요한 게 학습 능력이죠. 네.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 좋은 책이 있죠. 완벽한 공부법. 그거는 굳이 강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워낙 다 아시죠? 좋은 걸로 다 알아갖고. 예. 4번 역할 모델마저 없다. 이러한 위기는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뚜렷한 롤모델이 없다. 그래서 이런 지금 조직 내에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이로 대접받기보다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죠. 실제에서 앞부분은 이제 실제 이렇게 이제 극복하려는 그 중년 분이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이 지나도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이 많다고 대접받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젊은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맞아요. 저는 삼성 이제 개발실 같은 경우가 아주 이제 정글 같은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은 제가 개발실 출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 사업부나 개발실이 꽃이에요. 왜냐면은 보통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말 수도 있어요. 연구가 꽃 아니냐. 최종 삼성은 연구가 사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잘 돼 있는 게 아니고, 뭐 그거는 기업 구조로만 봐야 되는 게, 삼성 종합기술연구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소가 됐어야 되는데 그 독립단체가 아니라 삼성전자 밑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소에 가치를 안 둔다는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니라 옛날엔 그게 독립법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법인이 아니라 삼성전자 부속 기관이 된 거예요. 좀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굳이 연구를 말하면은 보통 연구라는 거는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게 연구인데 삼성은 그런 게 아니라 개발실이 막 이제 1년 후 가재,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2를 하면 연구소는 그냥 플러스 3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선행 개발이지 그 연구소란 개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 사장들 출신이 어디들 출신인지 보면 알거든요. 거의 다 한 7, 80% 개발실 출신이에요. 그래서 개발실 제일 빡센데, 뭐 그러니까 보면은 얼마나 이게 기형적이냐면, 조직이 보통 피라미드잖아요. 네. 진짜 역 피라미드 구조예요. 역 피라미드까지는 아니고 그 부장이 이제 과장보단 적지만 과장이 엄청나게 많고, 일단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과장이었잖아요. 박사 인력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과장이 엄청나게 많고 수석도 엄청나게 많아요. 부장도. 그러면은 딱 진짜 저는 이 얘기 공감하는 게,
진짜 무능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부장들이 있어요. 그런 가뭄에 부장, 콩나듯. 예, 가뭄에 콩나듯. 가뭄에 콩도 아니야 내가 볼 때. 뭐 가뭄에 뭐라고 해야 되지? 가뭄 뭐 인삼 나든 뭐 아무튼 아무것도 안 나. 되게 나기 힘든 거예요, 진짜. 예? 진짜 예? 진짜 되게 힘든 거예요. 신 박사님 예. 드립 생각할 때 예, 눈깔 예, 굴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였어 그거. 지금. 예, 아 진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예? 뭐냐면은 그분도 이제 박사긴 박사인데 그분은 이제 그런 파트장, 그룹장에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관심이 없고 그분이 이제 그런 트랜지스터 그거 전문가예요,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뭐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뭐 말씀드릴 의미도 없고 뭐 이렇게 막 측정 이런 거 전문가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측정을 해요. 원래 수석 정도 되면은 측정을 아예 할 줄 몰라요. 다 까먹어 갖고. 근데 그분은 계속 논문도 읽고 왜냐면 수석 정도 되면은 애들이 쓴 보고서만 보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니에요. 그 학술 논문도 계속 공부하고 계속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제 흥미로웠던 게 뭐냐? 조직 개편이 일어나면은 어느 파트장이나 어느 그룹장이나 수석은 죽어도 안 받아요. 오면 불편하고 일도 안 하고 도움은 안 되니까. 근데 이 수석은 조직 개편이 일어나도 웬만하면 다 데리고 갈라 그래요. 스페셜리스트로 두는 거예요. 스페셜리스트로. 왜냐면은 그분보다 그 소자를 잘하는 분이 없어요. 우리 개발실에. 그러니까 제일 계측도 잘하고 제일 처리를 잘하니까 그분도 뭐 되게 되게 젠틀해요, 사람도. 나이로 대접받기보다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딱 대표적인 예예요.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해 보면 현역으로 롱런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나이로 권위를 세우지 않는 사람이다. 나이에 신경 쓰기보다는 회사에 필요로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초점을 두고 회사와 동료 후배들에게 무엇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연기자 이순재 씨는 나이 먹었다고 주저앉아서 어른 행세를 대우받으려고 하면 늙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 나이의 권위를 세우기보다 주어진 배역과 작품에 몰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웃기는 연기도 마다하지 않으며 꽃탈배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나이 80이다. 그 공부하는 모습 개쩔었잖아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그럼 회사는 우리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항상 맥락적 사고가 중요하다 얘기했죠. 이 내용은 회사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분명히 회사도 여러 가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들이 IBM 같은 경우는 직무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 같은 경우 솔직히 관리자가 되면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 건데 이게 그 뭐죠? 이렇게 승진하는 거라 그 사다리가 대부분 올라가면 관리직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관리직은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데 연구하신 분은 그런 게 관심도 못해요. 없고 리더십이 별로 그렇죠. 없어요. IBM은 펠로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연구하신 분들이 그걸로 특화할 수 있게 따로 만들어줘요. 대신 펠로우로 받으면 완전히 뭐 연봉이나 직급도 올라가고 맞아요. 찬사를 받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실 들어가면 역대 펠로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펠로우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거예요. 미국은 정규직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냥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관례상 펠로우는 거의 종신 고용이에요. 그냥 자기 그냥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진을 다 걸었다 하더라고요. 그때쯤 되면 나이도 그만큼 됐고 네. 워낙 대단해서 쫓아낼 수가 없어요. 펠로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규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의 종신 고용 수준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굳이 관리 안 하고 맞아요. 연구만 계속 하는 거죠. 고약관님 말씀 정확해요. 이게 회사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내용은 그거보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겠냐가 이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좋은 게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가 좋은 예인데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는 제가 제일 연장자가 아니에요. 우리 PD분 강명한 PD가 저보다 한 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친한데 그러면은 강명한 PD가 나보다 한 살 많다고 이 자식 나보다 한 살 어린 게 되게 깝치네 이러냐? 절대 안 그러거든요. 아 진짜 A 바르고 예의 진짜 예의 바르고 예를 들어 우리 강명한 PD님 KTX에서 승무원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고객 응대 이런 거 저보다 훨씬 잘하겠죠. 그런 거 내가 궁금하면 물어보겠죠. 근데 이쪽 이런 SNS 비즈니스에서는 제가 더 잘하니까 예를 들어 맨날 우리가 이제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제가 이렇게 다 수정을 해주거든요. 이런 건 더 보완해야 된다. 그럼 거기에다 대고 그 보통 꼰대 같은 사람들 이 새끼 아이돌 이놈의 새끼 뭐 이런 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냥 그게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 그 나이는 제가 눈을 강조하자면 나이는 여러분이 먹은 게 아니라 지구가 열심히 태양을 도는 숫자의 횟수예요 횟수. 여러분 지구 도는데 여러분이 뭐 지구 밀어줬어요. 지구 올라타고 있지 그쵸? 붙어 있지. 그냥. 그러니까 불필요한 존재예요 지구한테. 형.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갖고 너무 생생을 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일이 없어요 나이 먹은 거에. 그렇죠. 예. 예. 자, 두 번째. 근데 신 박사님 얼굴 앞에서 나이 뭐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냥 저도 가끔 얘가 나보다 어려? 갑자기 디스를 하네 갑자기. 아니 칭찬해 준 거지. 예, 예.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상한 거 자, 같은데. 2번 넘어갑니다. 일에 대한 나만의 철학이 있는 사람. 회사 일을 하느라 정신없이 살기보다는 자기 철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왜 일을 하는지, 무엇이 재미있는지, 어떤 보람을 느끼는지, 그리고 나의 앞날은 어땠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젊었을 때부터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요약을 했냐면 제가 회사에서 올인하다가 막상 팀장이나 임원 승진이 안 될 때 모든 걸 바친 나를 조직이 몰라주는가 하는 생각에 불만이나 분노 또는 열등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롱런하는 인재들은 자신만의 철학으로 외적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나 내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피터 드러커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 질문을 하면서 세상의 변화에 발을 맞추고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 바가 있다. 삶과 일로서의 자신의 진정한 목적 의식이 있을 때 더 견고히 설 수 있다는 말이다. 일하며 얻는 10가지 행복의 저자 다사카 히로시는 일에 대한 철학은 현실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한 닻이라고 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하죠. 속상하죠. 근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뭐 내가 일적인 뿐만 아니라 내 감정까지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죠. 결과가 났어요. 뭐가 이제 승진도 안 됐어. 그러면 불만이 쌓이겠죠. 근데 그 불만 속에 쌓이게 되면 본인만 손해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니라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승진이라는 게 사다리에서 올라가야 돼. 피라미드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지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솔직히 그 축구로 따지면은 뭐 가끔 이제 호날두랑 메시랑 비교하는데 호날두가 돈은 더 많이 벌지만 그 축구의 지존은 메시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기록을 보면은 기록 있잖아요. 기록 뭐 플레이가 아니라 맨 오브 더 매치를 몇 번 받았나, 골 몇 골 넣었나, 그거 숫자 세 보면 메시가 압도적이에요. 그 호날두도 얼마나 메시 이기고 싶겠어요, 솔직히. 근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냥 그러고 사는. 근데 전 또 호날두가 멋있는 게 돈은 훨씬 많이 벌더라고요, 메시보다. 네. 그리고 간만에 최근에는 폼이 더 좋아요. 진짜 간만에 좋아요. 이제 간만에. 역대로 따지면 당연히 메시 이기려면 메시를 못 이기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상한 이렇게 한 4년 5년 해야 되더라고요. 은퇴할 때까지만 이렇게 이겨주면 되는데 그게 또 엎치락 뒤치락 해가지고 쉽지가 않긴 하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거죠. 메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또 말씀드리지만 또 이런 것들이 진짜 불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서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비슷한데 이게 또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은 이런 외적 상황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본인의 길을 쭉 갔으면 좋겠고, 제가 아는 지인도 분명히 그 전에 있던 대기업에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런 잘못된 평가 때문에. 근데 되게 열심히 했대, 자기 일처럼. 근데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되게 그 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되잖아요. 결국 쪽에는 이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직을 했을 때 에이스가 된 거예요. 에이스 됐어. 가가지고 승진도 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맞아요. 그 형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는데 한 번 제가 신 박사님 얘기했었는데 한 번도 임원의 꿈을 꾸지 않았대요. 이직하고 처음으로 임원의 꿈을 꾸더라고요. 그만큼 또 이제 열정적으로 일을 이제 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불평불만하면서 그냥 그래, 나 이렇게 평가해 주니까 나는 그냥 거기 맞춰서 대충 하자, 라고 했으면 이직했을 때 에이스가 될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겠어요. 근데 에이스가 돼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불합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만큼은 그것 가운데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는 일에 의미를 두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또 자신만의 일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가신다면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빛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적으로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결국 그런 사람을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의미 부여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친한 형이 있는데 그냥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쓸어 내리면서 무슨 동생 자기 뭐 애완견 만지듯이 이렇게 만지면서 자식 내가 만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인천공항 내가 다 지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웃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게 아니라 그 이렇게 벽을 쓸어 이렇게 내리는데 부러운 거야 내가. 맞아요. 네. 인천공항 이 형이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그 세종대왕 그 있잖아요. 광화문 가면 이순신 말고 세종대왕 있잖아요. 네. 그 세종대왕 만드는 일에 또 그 노가다를 한 제 아는 애가 있어요. 차 타고 가는데 이거 제가 만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걔도요. 또 부러운 거야 나는 그게. 그래서 제가 뭘 해드렸냐면은 그러니까 진짜 제가 최근에 그 미용사분들한테 강연을 해드렸거든요. 그 진짜 의미 부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루에 많이 자를 때는 뭐 30명까지도 자르신대요 머리를. 이제 기계적으로 자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특히 남자는 머리가 군데, 여러분이 머리 잘해줘 갖고 이 사람이 취업도 되고, 이 사람이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뭐 면접을 붙었는데 뭐 어디도 가고 막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막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근데 그 시작이 뭐였다? 여러분이 머리 잘해줘서 그 면접 보는 거에 시작이었다고. 여러분의 모든 스토리 시작일 수도 있다고. 그 의미를 절대 잊지 말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야지. 그냥 사람들이 의미가 있고 그거를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뭐 우리가 자본주의가 됐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다 뭐 기계 부속품이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답이 없죠. 그러면 그렇죠. 그럼 부속품 아닌 게 어디? 그러면은 그런 논리를 적용하고 싶다면 여러분 스마트폰 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얼마나 복잡한 기술이고 이거 각각의 영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 뭐 재료, 디자인,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드웨어 엔지니어 다 붙어야 되는데 이걸로 먹고 살면서 그런 얘기하면 되게 그분이야말로 무책임한 거지. 그런 그렇죠. 식으로 말하면은요. 그냥 되게 여러분 누구 얘기 듣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허무주의에 빠지면은 진짜 답 없어요, 진짜. 그 순간 그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되게 조심해야 돼. 그거 불치야, 불치. 정말 우리가 지향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어떤 방향성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데 맞다. 그 사람 말이 맞다 쳐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맞지도 않아. 네, 맞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헛소리죠, 솔직히. 내가 했잖아. 예. 그거 얘기할 때 예. 분업 얘기하는데 예. 뭐 자본주의 뭐 분업 뭐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봉건주의 사회로 돌아가야죠. 자본주의 해가지고 뭐 소외가 뭐 예. 있다는데 아니 내가 했잖아요. 자본주의 전에는 우리 평균 그 뭐지 수명이 30살이니까 30살이고 아니 그냥 그 위에 애들 빼고는 다 개돼지였다니까 진짜로 노예였잖아요. 누구의 부속품이었죠. 뭐라 하죠? 재산이었잖아요. 재산.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의 소외는 자본주의가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한 한계인 거지. 네.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닌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의미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철학이라는 게 이제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긴 한데 우리 이제 우리 또 저희 사랑하는 동생이자 또 우리 인생 공부의 리더인 우리 신 박사님을 칭찬하고 싶은 게 뭐 이렇게 그 어떤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나갈 방향이나 그 주제를 한 문장으로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책 같은 경우는 저희 완공책이 뭐냐? 제대로 꾸준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 신 박사님께서 드립친 거고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해나갈 거기도 하고 같이 일하면서 느낀 건데 일은 또 달라요. 이제 바르게 빠르게. 그렇죠. 그렇죠. 빠르게. 되게 바르게 하는 우리는 바르게만 얘기하거든요. 예. 빠르기가 중요해요. 근데 되게 이제 신 박사님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저는 공감을 해요. 왜냐면 이게 이 비즈니스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상대평가라니까요. 둘 다 중요해요. 여러분 중국이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그래서 구분할 줄 공부는 제대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비즈니스는
바르게 빠르게 해야 돼요. 아예 속도가 생명이에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의 철학이거든요. 일의 철학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예측 못한 상황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중심을 잡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뭘 나와요. 근데 우리의 철학은 뭐냐? 바르게 빠르게 해요. 그러면 그 철학 안에서 우리 모든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만의 철학을 이렇게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3개 남았습니다. 빨리 갈게요. 우리가 나머지 3개 보시면 우리 앞부분에 얘기한 게 좀 많이 네. 있어요. 세모는 LG가 이게 언어 유기까지 했어. 나만의 경쟁력을 위해 롱런 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롱런. LEARN 그 배운다. 네, 네. 그래서 이만큼 인정받을 수 있기까지 지속적으로 공부를 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고민했던 문제를 나만큼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주 나왔는데요. 네. 그야말로 나이에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제일 제가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죠. 네. 예. 40대 되더라도 앞부분 나왔잖아요. 지금 너무나 빨리 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아니라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여러분 그 외적 동기, 간만에 내적 동기 말고 네. 여러분 그 공부하는 상사는 제가 이런 말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졸라 멋있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그게 아니라 진짜 얼마나 멋있으면 제가 갑자기 속어를 썼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진짜 됐다 멋있어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과장이었으니까 관리 뭐라 해야지 관리자거든요, 관리자. 네. 우리 부서에서 그 제2수석이 그렇게 꼴배기 싫어서 나갔던 희경이란 여자애가 왜 우리 부서로 돌아왔냐? 제가 그 밥 타 먹는데 책 읽고 있으니까 그 밥 타 먹는데 줄에서 다 스마트폰 하고 있는데 한 줄기의 빛처럼 한 줄기의 빛처럼 어떤 사람이 이게 막 옷이 막 끔찍끔찍을 천사 아닌가 저 사람 막 그래서 옷이 끔찍끔찍하면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부셔 누구지 신책임님이네 이러는 거야. 선글라스 쓸 뻔할 때잖아. 너무 눈이 부셔갖고 그래갖고 천사인가 신인가. 그래서 그러면서 걔가 나한테 채팅을 해갖고 돌아왔어요 우리 부서로. 너무 미안한 게 걔 돌아오자마자 2달 있다 퇴사를 했어요. 너무 미안해. 그래서 가끔 얘기하거든 미안하다고 희경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공부하는 상사는 뭐 예. 여러분 다 떠나서 멋있어요. 근데 요즘 저랑 고약가님이 좀 폼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멋있는 인생.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살면서 중요한 재미 중에 하나가 멋있잖아요. 그렇죠. 저 맨날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그거예요. 김밥 할머니가 30년 일하셔서 1억 기부했어요. 멋있죠? 여러분도 멋있게 사세요. 그 할머니만 멋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기부하고 멋있게 사세요. 제가 저희 딸이 지금 꿈이 아이돌이에요. 저번에 발레리나는 바뀌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돌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네. 3위가 원래 1위가 발레리나, 2위가 과학자, 3위가 과학자였는데 원래. 이제 근데 나중에 발레리나가 1위 했는데 3위가 아이돌에서 바뀌었어요. 왜 아이돌이냐? 이게 매력적인 사람이라. 매력적인 사람. 아이돌 되게 힘든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부모는 어떻게 하면 얘를 공부를 시키고 독서를 할까 그거잖아요. 아이돌 얘가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맨날 춤만 춰요. 근데 제가 매력적인 사람 그 위에 한 등급이 더 있다. 아름다운 사람. 이게 이 결이가 순간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매력적인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3가지가 건강한 사람이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고 너는 그거 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 항상 건강하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다. 용서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 머리가 건강한 사람이다. 머리가 건강한 어떻게 되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너 때는 독서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가 그전에는 이게 잘 안 통했는데 먹혔구나. 이유는 먹혔어.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솔직히 막 돈 정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되면 애가 외적 보상에 너무 이제 목맬 수가 있으니까 스스로 뭘 할 수 있을까를 막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책도 있지만 시낭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시도 같이 낭송하고.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뭔가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의미 부여가 됐구나. 그렇죠. 그래서 같이 얘기 뭐냐면 제가 그냥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뭐 지덕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정말로 마음이 정말 따뜻한 사람, 몸도 건강한 사람,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제가 성장하는 사람 멋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경쟁력을 위해 롱런하는 사람, 평생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비슷해요. 새로움에 지적 호기심이 있는 사람. 지금 이 나이에도 앞으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은 이라는 생각을 계속한다. 왜 저렇게 될까에 대해 궁금해하고 지금부터 10년, 20년간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책을 읽고 있다. 그러니까 40대가 돼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지적인 호기심을 계속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 일맥상통한 거라 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그 카오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카오스에서 중요한 게 그 나비 효과예요. 로렌츠 이 사람이 한 건데 아픔을 서문 보니까 이게 20년 그 서문이 나오거든요. 20년째 돼가지고 서문이 나오는데 로렌츠 그분이 90세인데도 계속 공부하신다 하더라고요. 기상 보고 이렇게 계속.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죽기까지 공부하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롱런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과 감사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 모든 것에 감사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행복 아닌가. 임원이 안 되어서 힘든 것? 글쎄, 임원들은 일이 바빠 고질적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 대신 나는 그런 문제를 나의 이론과 경험을 기반으로 고민할 수 있다. 더 재미있는 일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조직에서 이 보면 야 그냥 뭐 자기 위안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참 사람이 어떤 행복을 추구해 나가고 나갈 때 되게 중요한 모습이라 하는 드는데 내가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스스로 내 위치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성찰이나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갖고 있으면 주변에 이게 표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사에 그냥 부정적이고 그냥 반성은 하지도 않고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눈꼽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애들 패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그지 같아요. 그런데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또 그냥 너가 있어서 감사하다. 같이 있어서 그나마 내가 버텼다. 이런 마인드로서 갖고 있는 그런 동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제가 어저께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식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이윤구 대표가 어저께 결혼을 했잖아요. 네. 제가 이윤구 대표는 이제 대표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회사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다음 달 월급 줄 것밖에 없습니다. 딱 정확하게 다음 달 월급 줄게 조금 모자라요.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월급을 안 받아요. 이윤구 다음 달에 너 월급 갖고 가지 말아라. 제가 그래요. 그 다음에 왜냐면 안 되면 다음 달 월급을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급의 성과급으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요즘에 진짜 열심히 체인지 그라운드 일을 영업을 되게 많이 다녀. 일을 따로요. 막 진짜 막 여기저기 다 만나러 다녀. 일 좀 달라고. 근데 이제 어렵죠. 조그마한 기업이니까. 근데 막 그거에 여러분들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만회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직원들 3분 두고 이윤구는 발리로 갔고 신혼여행 갔어요? 발리로? 그러니까 네. 어떤 죄를 지었냐 제가 그랬어요. 어떤 죄를 지었냐? 다 의아한 거. 죄 지은 게 없어 보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다른 회사로 갈 수가 없다고. 근데 되게 공감하는 거예요. 왜냐면 출근도 안 하지. 갈구는 사람도 없지. 제 직원분들한테는 되게 젠틀해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네, 되게 젠틀하고 예. 좀 달라요.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젠틀한데 우리 건이한테는 건이는 제 멘티 출신이기 때문에 되게 걔한테도 걔한테는 좀 터프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회사가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가 든다고. 이거 여러분 진짜 우리 직원들한테 말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딴 데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아까 왜 말하면은 그 또라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회사가 미친놈이 이게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그 부정적인 사람 미친놈들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이 내 상사인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애들이요. 진짜 우리 PD 분들이 괴로워. 진짜 괴롭지 않고 괴로워. 진짜
너무 괴로우니까 막 진절머리 내는 거야. 돌아갈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 열심히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한 그 사업을 딸 건데 네. 우리가 다 성공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그 정신무장을 시키는 거지.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네. 그 사이먼 사인의 책 제목이 있잖아요.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그게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로 이 조직이 같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나도 거지. 하나 내겠다. 리더는 일바로 굽는다. 그 사람 괜찮잖아. 그 똑같아. 그러니까 아주 쌈마이스러운데. 리더는 일바로 굽는다. 이건 팟빵용어로 그치? 책 말고 팟빵용어로, 리더 한번 해야겠다. 합방용으로 사이먼 사인의 그 마지막 거를 리더는 일바로 굽는다. 일바로 굽는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이렇게 조직의 롱런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예. 뭐 굳이 40대에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50대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고. 보니면 정말 조직이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동료가 필요한 사람인 거죠. 예.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빨리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저는 되게 강압적으로 뭘 많이 시키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PD 분들 중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무도 세분다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다. 웅구랑 저는 그래도 빨리 읽는데 못 읽으세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 좋은 컨텐츠가 널렸는데 그걸 좀 발굴을 해야 되는데 소스를 저는 그래서 좀 강제로 학원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가이 선생님을 우리 회사 돈으로 붙여갖고 영어 공부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그냥 저는 그냥 계속 공부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 그러니까 쭉 계속 엘리트가 되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70, 90까지 우리랑 같이 일하게. 그리고 여러분 그 공부하는 걸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게 뭐 쉽지 않지만 정말 새롭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얼마나 사람이 되게 멋있어져요. 정말. 제가 그래서 저는 한 내년부터 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공돌이지만 공돌이라고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공돌이는 그때그때 막 뭐만 붙였으면 돼요. 차라리 제가 볼 때 언어를 되게 뛰어난 분들이 수학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순수학문이라서. 아무튼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한 적도 없고 그냥 요령이 있었죠. 수학이 뭔지도 무리수, 유리수 개념도 전 정확히 몰랐어요. 뭔 문제. 그러니까 제가 시간 나면은 그 수학과 교수님 한번 만나 뵙고 내가 독학으로 수학을 한 학부 수준까지는 쭉 떼고 싶다. 독학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무쿠 이런 걸 봐야겠다. 코세라 이런 걸 봐야겠다. 근데 그것도 바꿨어요. 수학의 정석으로 처음 쫙 시작해서 아주 기초부터 왜 수학의 정석으로 하냐? 누구나 했던 거 있잖아요. 왜냐면 그걸로 공부하신 분도 잘한 분들 많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한글로 돼서 시중에 널려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때 무슨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좀 알려주고 싶은 거 고등학생들이랑 대학생들한테 요거는 고등학교까지는 수학의 정석.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가서는 누구나 이제 이걸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고등학생이 막 콜치라 이런 거 보기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네. 저는 그래도 조금은 빨리 보겠죠. 그렇게 이렇게 책 보듯이 볼 수 있겠죠. 막 그거를 막 이해가 안 돼갖고 막 머리를 막 극적극적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제는 좀 음미해가면서 공집합 이제 맨 처음부터 집합하면 공집합이 이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말이거든요. 왜 유리수가 됐고 무리수가 왜 얘네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그걸 좀 말해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걸 좀 재미로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저도 본인도 좀 똑똑해지고 그렇게 저도 공부를 재밌게 하는 게 목표예요. 재밌잖아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학창 시절 때 공부에 의미 부여를 못 받았는지. 그지같이 공부했으면 그렇죠. 저도 지금 수학이 왜 중요한지 알겠거든요. 근데 한 번도 거의 중요한지 몰랐어요. 저 지금 이거 보세요. 만화책으로 된 이거 뭐냐? 통계야?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통계야. 왜냐면은 통계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래서 잘 보지도 않아요. 막판에 확률 통계는 한 문제 나온다 그래갖고 네. 잘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근데 이게 잘 돼 있더라고요. 만화책인데. 좋네요. 예. 그래서 통계를 좀 이렇게 심심하면서 봐야겠다. 예. 그다음에 이 책이 좀 좋으면 사람들한테 추천해줘야겠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먼저 봐야 되니까. 만화책 좋네요.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한번 포스팅했는데 벌거벗은 통계야. 예, 예. 그 책 좋더라고요. 예, 이건 사람들. 정말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읽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저희 자신도 공부를 이렇게 즐겨 하니,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랑 고약관이 공부를 좋아하니까 우리 주변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거부감 없이 뭐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가는 거고 싫어하는 사람은 같이 못 가는 거고 그렇게 된 우리가 억지로 안 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직장생활 다니신 분들 또 준비하신 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셔가지고 정말 롱런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